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삼국지에서 그 장판파 전투에서는 유비가 조조한테 졌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강하로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참모진하고 관우, 장비, 조자룡이, 제갈공명 다 이렇게 강화로 왔습니다. 그런데 형주의 민심은 전부 유비한테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 관우, 장비, 조자룡이한테 5천씩을 주고 그 순회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조조병사가 만났을 때는, 조조병사를 만나면은 쫓기만 하고 죽이든 말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략을 위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형주의 각 집성촌의 삼노들한테 전부 그 위로를 하면서 여튼 거기에서 그 필요한 개발 정책, 현책 이런 것을 쭉 이제 받으면서 제갈공명이는 그 군막에 딱 들어가서 열흘 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이제 궁금해요. 제갈공명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매일 이야기하다가 열흘 동안 군막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궁금해가지고 직접 그 제갈공명이 군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에는 거기서 그 연못에서 그 금붕어 노니는 것을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옆에 갔는데도 모르고서는 그 금붕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헛기침을 하고서는 군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서는 이제 물어보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지금 조조한테서 그 편지가 왔지 않습니까? 같이 장강에서 뱃놀이를 하자. 이게 이제 그 유비한테 항복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형주 목을 시켜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주를 다 유비한테 그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그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아무 쓰리 않고 유비도 아무 쓰리 않고 그 편지만 보고서는 지금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비가 조조한테 차저만 가면은 형주는 유비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갈공명 머릿속에는 그러면은 조조의 쫄개밖에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지금 속으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이 형주를 지금 이제 누가 차지를 하느냐? 조조가 차지하느냐? 우리 이제 유비, 주군이 차지하느냐? 동호에서 손권이 차지하느냐? 그 형주를 놓고서는 지금 그 전투를 이제 그 벌리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할 것은 우리는 유황숙이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 조조한테 머리 숙일 수는 없다. 그 제갈공명 머릿속에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제갈공명이 7살 때 그 들은 저기가 있잖아요. 그 조조가 서주를 막 그 도겸이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조조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이제 현책을 막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유비가 왔으니까 유비하고 같이 이제 그 초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갈공명이 생각대로 다 돼요. 미리 이제 그 생각을 딱 해놨는데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천재죠. 아주 뛰어난 현사니까. 그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날 길은 동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조조한테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한번 머리를 숙이면은 계속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면 조조한테
계속 신하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황수께서는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첫째 요건이에요. 그러려면은 형주를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동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조도 형주를 차지하려고 하고 동호도 형주를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도 형주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제 3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고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형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누구한테 굽히든지 뭐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마지막에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예속도 안 되고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요 형주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형주를 차지해서 잘 사는 그러한 형주를 만드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하고 뜻이 딱 맞아요. 그 제갈공명이 이제 딱 이제 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조는 적병 맞은편에 군영을 설치하고 동호에도 사신을 보내고 우리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와서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동호한테도 머리를 숙이라고 사신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동호도 머리를 안 숙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무인들은 싸우자고 하고 문신들은 가서 머리만 한 번만 숙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싸우려고 합니까? 이 싸우면은 그 피해는 그 백성들한테 다 그 곤욕이 돌아가는데 그걸 백성들한테 그렇게 짐을 지어가면서 싸우려고 합니까? 가서 죽으니 조조한테 한 번만 가서 머리만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신들은 그러니까 화친파죠. 그런데 무인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3대를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손견, 손책, 손권 이렇게 해서 3대를 내려오면서 우리가 동우를 어떻게 지켜냈는데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도 그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주의 민심이 전부 유비한테 돌아왔다. 그리고서는 이쪽 그 적벽에 가서 조조군으로 돼 있는 형주군 30만 명도 다 유비한테 마음이 돌아왔다. 그게 이제 다 그 민병대에 소속을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까지 다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형주를 수복할 적에는 이 형주병 그러니까 조조한테 가 있는 형주병들을 이용할 계획을 다 지금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적벽에서 전투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수전은 동호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동호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조가 요 적벽에서 도망갈 건데 도망갈 길은 두 길입니다. 한 길은 큰 저쪽 강 옆으로 해서 도망가는 길, 또 한 길은 이 오리물에서 소록길로 해서 양양으로 도망가는 길. 이게 두 길인데 조조는 이쪽 오리물로 해서 아주 그 소록길로 해서 도망갈 겁니다. 그 길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저기 동호로 가서 어쨌거나 우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조조하고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 건데 지금 이 수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 북풍이 불어오니까 화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에서. 그런데 동남풍이 불어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은 1년에 한 열흘 정도씩 동남풍이 부는데 날짜가 아주 그 날짜에만 붑니다. 해마다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그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언제쯤에 이제 되니까
그때쯤에 동남풍이 부르면 내가 동호에서 돌아와서 여기 그 병사들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주군께서는 그때까지 형주 그 관례를 관우 장비하고 조자룡이는 제가 이제 데리고 갈 테니까 관우 장비한테 다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내가 돌아와서 바로 그 병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완전히 그 적벽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형주 그 양양에는 아마 조조가 가장 우수한 장군을 배치하고 허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동우하고 우리하고 형주를 누가 차지하나 이게 그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먼저 형주한테 형주를 공격하도록 동우한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주유가 이 아주 대가 세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자기들이 양양을 수복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동호 병사들은 수전에는 아주 뛰어난데 육전에는 이 북방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그 형주병들 또 각 저기에 있던 민병대들도 같이 합심을 해서 동호를 막아내면 되니까 성을 지키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호한테 날짜를 준 그 다음 날에는 전부 깃발을 우리 깃발로 꽂고 우리가 성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딱 들어보니까 그대로만 하면은 형주를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호에서 진짜로 그 사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면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동호에서는 지금 갑론을박 무인하고 문인하고 매일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곧 동호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있는데 그 이튿날 동호에서 노숙이가 와요. 그 노숙이가 와가지고 유비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조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갑론을박 그러니까 이제 노숙이는 아주 솔직해요.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동호에서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도 제갈공명하고 한 얘기가 있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 조조하고 이렇게 싸운다고는 했지만은 우리 병사가 얼마 안 돼서 계속 도망왔기 때문에 그 군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이제 노숙이하고 제갈공명하고 딱 만났어요. 그런데 둘이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착착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이는 어떻게 했는지 유비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서는 같이 조조를 방어를 하면서 이 아탄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형주를 수복하는 게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숙이도 형주를 수복을 하되 유비한테 일정 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동호에서 갖는 걸로 그러니까 한 반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 얘기를 해요. 그 제갈공명에는 확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형주를 다 차지하려고 제갈공명이는 여튼 그 형주 그 민심을 다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형주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그 여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호한테 기회를 줬다가 그 날짜에 동호에서 여기를 수복을 못하면은 그 수복하는 것은 유비가 수복하는 것은 바로거든요.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갈공명 생각에.
그 민병대들 해가지고서는 삼노들하고 지금 형주병 30만 명이 조주군에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호한테 확답은 안 해요. 확답을. 그 노숙이한테. 노숙이는 반분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명은 확답은 안 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밀어놔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큰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큰 정치를. 그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도 안 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여튼 그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감사를 못하게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아니다. 국가의 기틀을 이거 뿌리째 흔드는 거다. 이거 검사 출신이니까 판사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검찰총장 하다가니 나가서 지금 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최재형이도 이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그 여튼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서는 학교에 다녔으니까. 그리고서는 똑같이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지금 그 친구는 변호사를 하고 있답니다. 얻고서는 이 친구를 얻고서는 학교에 등하교를 한다는 게 그 몇 년 동안 그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열흘만 하라고 해도 아주 그냥 저기 한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걸 뭐 2년 넘게 이렇게 같이 얻고 다니면서 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고시에도 같이 패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주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대로 못하게 아닌가. 헌법대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사임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헌법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감사원장한테도 그 월성 원전 저기를 수사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저께도 이제 그 감사 저기에서 질의 응답할 때 국회에 가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며칠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그 정치 안 한다고 안 하고 정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아주 묻는 사람이 무식하게 묻는 거죠. 무식하게 한마디로. 여튼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걸 보듬어 안고 감싸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 비리를 이렇게 수사할 그런 저기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 그런데 국민들 여망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여망은 지금 형주 사람들 그 여망도 지금 유비한테 다 가 있는 것이 유비면은 우리를 잘 살도록 할 수 있을 거다.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조한테서는 이미 다 떠났으니까. 장판파 전투에서 그 형주 피난민들을 막 도륙하고 이랬을 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집성촌마다 이제 민병대를 조직하는데 그쪽 조주군한테 가 있는 그 수군들 30만 명도 요 민병대에 다 이름을 올렸으니까 암암리 연락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이가 이제 내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집성촌 삼로들한테 다 이제 관우, 장비, 조자룡이가 돌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여튼 그 수군이 동호하고 싸우게 되면은 후퇴를 하는데 이쪽으로 오지 말고 유비군한테 오지 말고 조조 병력에 같이 있으면서 동호를 대항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소문이 날 테니까 그 날짜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연락을 할 테니까 깃발을 전부 유비 깃발을 꼽아라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이 다 갔어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 양양으로 이제 조조가 후퇴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조인이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장군들 몇 명 해가지고서는 지킬 수 있게 해놓고서는 허창으로 후퇴를 해요. 조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형주 민병대하고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뭐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주유의 군대를 방어를 하니까 방어가 딱 됩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주유한테 준 그 날짜 바로 지난 그 다음 날에는 깃발이 유비군으로 딱 꽂혀요. 그러니까 하루씩 전에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유한테 충분한 날짜를 줬으니까 정통성이 섰고 조조군은 무력으로 와서 점령한 거니까 무력으로 내쫓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조조 병사들을 보낼 적에는 죽이지 않고 타격을 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조 살아생전에는 형주를 다시는 넘보지 못해요. 한번 그렇게 혼나면은 그 지역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사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내줬으니까 그 제갈공명의 이 전략이죠. 아주 뛰어난 고차원적인 다시는 형주를 넘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서는 익주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제갈공명이 관우한테 요 형주를 맡기면서 동호하고는 친하고 북쪽만 막으시오 몇 번을 얘기해요. 관우가 막 고집이 세인가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뭐 저기 하면서 하여튼 유비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은 아주 뛰어난데 딴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들어요. 제갈공명이 이야기해도 이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호하고도 반목하게 되고 또 저쪽 북쪽 그러니까 조조 그 저기도 쳐들어가요. 본성으로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막 무력을 하니까 조조가 막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치소를 허창에서 저 북쪽으로다가니 그쪽으로다가니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요. 하도 그냥 관우가 이렇게 막 설치면서 무서우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막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막 무섭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얘기하는 것은 북쪽은 맞고 동호하고는 친하시오. 그게 싸우지 말라 소리거든 이게. 지키기만 하고. 그래도 우리 촉한을 도와주는 거다. 저쪽으로 해서 이제 그 관중으로 나가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그런데 관원장이 그냥 동호하고 반목하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관원장이 이제 제명이 다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고. 그래서 제갈공명은 여기에서 이제 딱 준비하고 지금 형주를 어떻게 차지할까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착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는 유비한테 그 현책을 갖다 줍니다. 요대로 하면은 우리가 형주를 독립적으로 그 누구한테 소속하지 않고 이렇게 차지를 해서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익주를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천하삼분지계를 유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동호에서 이제 노숙이 왔어요. 노숙이가 이제 동호회 사신으로 해서 와가지고 제갈공명하고 뜻이 척척 맞아가지고 제갈공명이 노숙이하고 같이 동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조자룡이를 데리고 조자룡이가 이제 수행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동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장판파 전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서부터는 적벽대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적벽대전에서도 동호하고 아주 들어가서 거기 문인들은 어쨌거나 싸우지 말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인들을 아우르면서 주유를 격발시켜서 주유가 이제 이쪽 무인 쪽에서는 최고 총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주유를 격발시키고 또 손권을 또 이제 분노케 합니다. 제갈공명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때마다 뭐 금방 변신을 하니까 제갈공명 머리에는 어쨌거나 형주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동호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고 동호가 뭐 이 수군들은 아주 뛰어나니까 그리고서는 이 형주병들은 조조한테 협조를 안 하니까 전쟁만 하면 이길 수가 있거든. 머릿속에는 다 그게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동호회 가서 활약하는 그 이야기를 다음 편서부터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